저 머리 못 깠어요. 다행히 일할 때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빠글빠글하게 못 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두바이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면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캐나다에 있게 됐고 거기서 뭘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호텔에서 일을 했어요. 호텔리어로 일을 했고 프런트랑 라운지랑 컨시어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일을 할 때 저희가 이스라엘 그쪽 관련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외국인 분들을 상대를 했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너무 미쳐난 거예요. 나름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게 뭐 처음 체크인 이런 건 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말 파파고를 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일하면서 느낀 게 더 젊을 때 영어를 해외에서 좀 배우면 좋겠다. 근데 정하나 영어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핑계일 수 있지만 직접 해외에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 한계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즈음에 캐나다 해외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학연수만 다녀오려고 했어요. 3, 4개월짜리 프로그램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워홀까지 알아보게 됐어요. 3개월 정도는 이제 영어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는 해외에서 일을 해보면 훨씬 좋겠다. 영어가 확 늘겠다 싶어서 호주랑 영국이랑 이제 워홀 가능한 아일랜드랑 이렇게 정말 많은 후보들 중에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저는 캐나다 정말 강추하고 캐나다는 정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였다. 물론 4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제 기준에는 그랬어요. 일단은 저는 더운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날씨가 조금 추운 캐나다를 골랐고 그 중에서도 밴쿠버를 고른 이유는 토론토가 이제 좀 도시 느낌이다 보니까 자연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밴쿠버를 골랐어요. 레인쿠버라 해서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레인쿠버기도 하고 근데 밴쿠버 고른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운타운도 너무 좋았고 자연 마레보에 스탠리 파크 그 외적인 거 너무 좋았고 액티비티, 캠핑 이런 거 다 환상적이었어요. 캐나다 고른 거는 진짜 후회가 없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캐나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학원을 어떻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학원이랑 이제 어학원 어떻게 골랐는지. 유학원은 사실 상담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강남으로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현지에 있는 유학원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전 EDM 유학원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는 다른 유학원들 이제 각자 상담사분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다양한 옵션들을 추천을 받고 싶었는데 추천을 해주시면서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코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코업을 정말 강추하시는 분이 있고 그에 반대로 또 다른 걸 정말 강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천은 괜찮았지만 이게 너무 강력하게 이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저한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것들 좀 배제하다 보니까 이제 EDM에서는 저랑 비슷한 또래분이 상담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 탁탁탁 바로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거 이렇게 파일 만들어가지고 제 이름이랑 막 항목들 다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있었고 영어 수업도 해주거든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어학원을 가고 싶다고 말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액티비티가 많은 곳. 전 다양한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액티비티 많은 곳.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수업이 많은 곳. 예를 들어 정규 수업 말고도 뭐 인터뷰나 자기소개서 봐주는 거 아니면 IELTS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옵션이 있는 학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VGC를 추천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이고 다운타운에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중소 규모의 학교예요. 여기가 비율이 아시아인이 진짜 많아요. 아시아인 정말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실력이 고만고만하고 뭐 국적이 어떻든 비율이 어떻든 영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무조건 영어만 써야 돼요. 아니면 경고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수업은 사실 크게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그 외적인 게 오히려 더 도움을 준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들어가거든요. 저는 중간 레벨 정도를 받았어요. 레벨 테스트 자체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뭐 지구온난화인가? 그런 비슷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했는데 조금 한국어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제가 애초에 문장 자체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 레벨을 받았고, 저희가 다 같이 시작을 해서 다 같이 실력을 쌓아서 같이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 2주마다 계속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쉬웠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방과후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열심히 들으면 회화 실력이 는다고 생각해요. 방과후는 좀 이렇게 물론 뭐 엄청 높은 애들이 이 방과후 수업을 오지 않지만 그래도 한 3개 정도 레벨들이 같이 합쳐서 수업을 듣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듣는 거예요. 난 IELTS를 듣겠다, 아니면 회화를 조금 더 듣겠다, 보캐브러리를 듣겠다, 이러면 그거에 맞춰서 애들이 모여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규 수업 때 그분하고 학교 외적인 시간에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알시나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와 함께, 저보다 1살 어린지만 엄청 어른 같았던 그 선생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뭐 미덥 이런 것도 괜찮지만 학교 만약에 가신다면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정말 좋다 생각하고, 돈을 조금 더 내면 그 외적인 수업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있을 수 있어요, 원한다면. 액티비티도 진짜 많았어요. 거의 뭐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빅토리아 가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카야킹 하는 것도 있었고, 저는 카야킹 같이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금방 할게. 어학원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친구 사귀기도 쉽고 다 같이 끝나고 놀러 가고 이런 거 초반 아니면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그 친구들도 언젠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전 처음 정착하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초기 자본으로 이제 홈스테이비 뭐 다 합쳐가지고 이제 3달치 이제 비행기값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괜찮았습니다. 초기 자본은 좀 적게 잡으면 800, 많게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